쑥쌤이 잘하는 재미난 에리슨의 사회성 발달 이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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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도우미 애들이에요. 자, 도우미 이제 가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진로와 생애 설계를 할 텐데요. 내가 만드는 나의 삶, 그 중에 개인 생활 주기별 발달 가업, 그것을 에리슨의 사회성 발달 이론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정 수업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번 모의 인터뷰를 해볼게요. 자, A군, 예. 얼굴 나와도 돼요, A군? 네, 잘생겼잖아요. 그래요? 예, 저기 A군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 아빠는 정자기증 해가지고 엄마랑만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어요. 네. 다음은 B군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B군 나오세요. 네, B군 부모님은 어떤 분이죠? B군은 지금 아직 한국어를 못해요. 제가 늑대어만 할 수 있어서 제가 늑대어로 물어볼게요. B군 부모님은 B군은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같이 비행기 사고로 어떤 무인도에 추락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연히 늑대가 B군을 구조해서 기른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B군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때 문화인류학자가 하나 저기 섬에서 B군을 구조해서 지금 그분이 양부모님이시래요. 그러면 양부모님하고는 지금 굉장히 관계가 좋은 거네요. 예, 알겠어요. 네, B군 가세요. 지금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었죠. 모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인터뷰 선생님 왜 연출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가족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실제로 굉장히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되고 있어요. 1인 가족이 일단 많고, 그 다음에 노인 가족도 많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지 않고 사는 딩크족도 있고,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조손 가족, 입양 가족 등 굉장히 많은 가족의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어떤 가치관, 가족의 형태를 정상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난처함, 어색함을 가지지 않고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가족 안에서 폭력이 없는 거,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없는 거, 그 다음에 가족원들이 친밀한 거, 그래서 서로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 만들기가 선생님 수업의 목표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개인생활주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개인생활주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누구나 태어나서 소녀가 되고, 그 다음에 아줌마가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시게 되죠. 이렇게 태어나서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시기를 개인생활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생활 주기에는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아기의 영아기, 그 다음 유치원 다니는 유아기, 학교 다니는 아동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죠. 중고등학교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교에서 선생님 같은 아줌마가 되기 전까지의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가 있어요. 이 발달 단계는 누가 결정을 했냐면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결정했는데, 이 사람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나중에 프로이드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장이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촐각이 되는 성인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에릭슨의 업적은 뭐냐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노화돼서 퇴보도 발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체는 퇴보하지만 실제로 지적인 역량, 지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역시 발달 단계라고 본 거죠. 발달 가업은 어떤 거냐면요. 이 에릭슨 할아버지는 영아기에는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저기 유아기에는 자율성을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주도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그 단계마다 사회적인 성격이 좋은 성격을 발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성공적인 삶,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자신의 죽음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겸허히 그다음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죽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인간을 못 믿고 불신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구에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지체 현상을 겪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완벽한 근면성을 갖고 완벽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비교적 내가 근면하다라고 근면성 개발시킨 사람과,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못났어 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이쪽에서 어릴 때부터 좋은 그 성격, 사회성의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만약에 지금 청소년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돼서 지금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에 친밀감과 생산성과 자아통합 같은 좋은 사회적 발달 가업을 잘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재미없죠? 선생님은 너무 재밌어요. 예, 죄송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나갈게요. 미친 사람 같아. 그래, 다시 해볼게. 그러면 재미없죠? 근데 선생님은 너무 재밌어요. 이건 너무 심한가? 아니 또라이 같아 또라이. 그래? 무서워. 아까 어떡하지 그러면은? 갓난아기의 상태를 봐야 영아기의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영아기부터 볼게요. 자, 일단 이거는 제왕절개고요. 아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보면 좀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신생아의 상태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영아기 발달 단계로 출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마의 배를 가르고 아기를 꺼내려는 제왕절개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작은 근육을 자르고 칼로 자르고 아기의 머리를 꺼내요. 양수가 저 온몸을 둘러싸고 있죠. 그 다음에 양수가 숨을 쉴 때 코를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석션을 해줘요. 그리고 저 의사 선생님이 잡고 있는 긴 줄은 탯줄인데, 아기는 그 탯줄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의 아기는 먹지도 않고 숨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똥을 싸지도 않고, 모든 것이 혈액으로 엄마한테 받아서 있는 안락한 상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요 탯줄 있죠? 아까 잘라낸 탯줄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어디가 붙어 있어요? 배꼽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탯줄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배꼽이에요. 그런데 그 배꼽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의사 선생님 취향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느슨하게 묶어놓으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온 참외 배꼽이 되는 거고, 그냥 아주 꽉 묶어버리면은 쑥 들어간 아주 땅땅한 그런 배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꼽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부인과 선생님의 취향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제 태어난 아기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요. 자, 눈을 깜빡이지만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이는 건 없고, 그 다음에 거의 24시간 잠만 자요. 그러다가 어떤 놀라는 거, 큰 소리가 이렇게 나면은 저렇게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거의 저것도 굉장히 반사 행동이라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반사가 있어요. 다음은 빨기 반사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 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그쵸?
춥춥 소리가 날 만큼 이제 무엇이든 가져가서 빨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모두 가져가냐면 자기 주먹도 가져가서 빠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아이의 영아기 발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봅시다. 아기 초기 유년기, 즉 영아기에는 제일 중요한 발달감이 신뢰감과 불신감이에요. 아기가 되는 걸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자, 아가는 자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내 몸의 경계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나고 이런 건 대상이라는 거에 대한 그 맥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느끼냐면 전 세계가 그냥 인식 자체가 그냥 춥다. 그러니까 그것도 춥다라기보다는 그냥 몸이 벌벌 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반사행동, 아까 같은 모로 반사라든가 빨기 반사로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자아 개념이 생기냐면, 자, 처음에 빨기 반사에 의해서 생기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고 이걸 빨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빨 때랑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자,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해도 얘는 빨기 반사 때문에 쥐거든요. 쥐고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빨 때랑, 자, 요걸 빨 때랑 이걸 빨 때랑 분명 우리가 다르죠. 이거 할 땐 손에도 감촉이 있고 이걸 빨 때는 감촉이 없어요. 이걸 오래 하다가 여기까지가 내 몸의 경계구나 라는 거를 어느새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의 경계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데 한 달 이상, 2달?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몸에 대한 경계가 그러니까 자아 경계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어릴 때 마사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릴 때 엄마가 목욕시키고 나서 뭐 이제 다리를 쭉쭉이 뭐 키커라 하면서 이렇게 베이비 오일 같은 거를 많이 발라주는 거, 그런 것들이 아이가 자기가 튼튼한 자아 경계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자아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애기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아까 그 깐난애기가 우렁차게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으앙 하면서 결국 울음을 뱉어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 으앙 한번 해보세요. 으앙.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리를 뱉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고 숨을 쉬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막 엉덩이를 때렸던 게 애가 울어야 숨을 쉬기 때문에, 아니면 숨을 못 쉬어서 정말 쉬는 방법을 몰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숨 쉬는 것부터 엄마로부터 분리돼서 자기 몸으로 숨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빨기 반사를 저절로 엄마 젖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 조금 무조건 자요. 신생아는 많이 자거든요. 푹 자다 보면은 당연히 배설이 일어나죠. 그럼 기저귀가 척척해져요. 그럼 얘는 또 쾌류하니까 아까처럼 몸을 막 떨면서 울어요. 그럼 또 누가 오죠? 엄마요. 엄마가 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아기 입장에서는 내 몸의 경계도 모르고 세상에 떨쳐져서 춥다가 배고프다가 내 몸 빨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배가 고프면 엄마가 와서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배고파요 하고 가슴에 막 젖을 물려가지고 따뜻하게, 그러면 아기는 진정이 돼요. 왜냐하면 엄마 심장 소리가 들리죠. 뱃속에서 계속 들었던. 그러니까 안심이 되면서 잠이 푹 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저귀가 져서 하고 울면 누가 오죠? 엄마가 와요. 그래서 우리 애기 기저귀 했어요. 그리고 기저귀 탁탁탁탁 해서 아주 그냥 엉덩이 착착 채워서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또 목욕하면 마사지 우리 애기 마사지 하고 하니까 이 아기는 엄마만 나타나면 어떤 기쁨, 그러니까 엄마가 왔다, 엄마가 이제 나를 돌보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나를 항상 돌보며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만약에 그 애착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가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사교 우울증이. 그래서 애가 울어도 방치하고 뭐 기저귀가 말라붙을 때까지, 그 다음에 애가 울다가 지쳐서 탈수가 될 때까지 방치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오지 않을 거야, 나를 잘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불신감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직장 다니는 엄마를 두거나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나에게 없을 때
엄마 가지마 하고 울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낯가림이라고 하는데 낯가림과 애착 형성이죠. 그런데 돌보는 사람이 계속 바뀌거나 아니면은 정말 사랑했던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육아휴직을 해서 한 2년간 기르다가 할머니한테 뭔가 이제 애기를 하고 갔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 자체가 떠나서 나를 버려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돌보는 그러니까 실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첫 번째 자기를 돌본 사람이 이 아이는 엄마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애착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 대상자하고 같이 긴밀한 애착만 형성하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때 이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항상 돌보며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미움. 근데 선생님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주된 양육자. 그것이 굉장히 아이의 첫 번째 발달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영아기까지 수업을 받았는데 선생님 원격 수업이 너무 처음이라서 조금 노력은 했지만 약간 그 재미가 없거나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다음 주까지는 더 재밌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수업으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아기 수업까지 안녕. 뀨!